이번에 친윤계 대표 명사로 불리는 그 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인데 이철규 의원은 좀 어떤 인물입니까? 이분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 많이 보이는 뭐 추경호 의원이 경제 관련 출신 정치인이면 이분은 이제 경찰 출신 정치인이죠. 뭐 국민의힘 보면 뭐 김석기, 이만희,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이 정도일 정도로 경찰 출신이 많죠. 이분이 이제 경찰 간부부부 29기 수석으로 입학했고 졸업도 했고 경찰에서 정보통으로 꼽혔고 경찰청 정보국장하고 경기경찰청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제일주축은행으로부터 이제 아마 금품받은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뭐 이제 무죄 확정 판결 받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인사에서 제외되니까 명예퇴직을 하고 2015년에 새누리당에 입당했는데 그때 또 공천을 못 받아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그러니까요.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서 당선되고 다시 복당을 했고 이후 같은 지역에서 이제 3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 조직본부장, 그다음 중앙선대위 상황실장, 그다음 대통령 당선인 총괄 보좌역 이런 뭐 요직이란 요직을 다 하면서 이 당선에 뭐 기여를 했다고 하고 그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사무총장 여기도 요직이죠. 여기를 맡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이제 패배 책임지고 사무총장 물러났는데 또 19일 만에 이제 22대 총선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이 됩니다. 이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렸던 이제 원조 윤핵관 권성동, 뭐 장제원, 뭐 윤항원 의원 이런 분들이 초기에 있다가 조금 이렇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물러났을 때 그 자리를 깨차고 들어간 사람이 이제 이철규 의원이다. 그래서 당시 그 이후에 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도 이렇게 친윤하고 되게 갈등이 심할 때도 그 대표 주자로 나서가지고 이준석 대표하고 험한 말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들어섰을 때도 또 당시 공관이었으니까 한동훈 대표랑도 되게 뭐 좀 안 좋은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뭐 강성 윤핵관 뭐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저 이분 참 특이한 게 제 기억에 맞다면은 검찰에서 3번 기소를 했거든요. 3번 다 무죄를 받은 굉장히 어떻게 입지전적인 인물인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레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뼈를 묻었던 윤석열의 그 핵심 인사가 됐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두 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그 언론 인터뷰에 나온 건데 이철규 의원이 이제 자기가 경찰청 정보국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 검찰 간부였던 윤석열을 몰랐겠냐. 다만 이제 그때는 서로 뭐 소주 한잔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 그냥 얼굴 아는 서로 존재를 아는 정도였는데 이제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한 이후에 친해진 거다.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뛰어서 공신됐고 이제 대선 직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동지적 관계라는 얘기를 동지적 관계. 예.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요. 이제 김진우 기자 얘기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을 출입을 한 건 아니지만 관련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고 당시 상황들을 좀 유추를 해보면 이철규 의원은 이제 약간 골목도장 노릇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윤들이 당시에 사실 그 아까 김진우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뭐 장제원 의원이나 뭐 윤핵관들이 처음에 정권 초반에 등장했던 윤핵관들이 다 어느 순간 쓰러지는데 네. 이철규 의원은 김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강서구청 선거 책임 그 패배 책임지고 물러났다가 곧바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실세 중에 실세다인데 실제로 그 골목대장 노릇을 했고 그게 언제 이제 좀 도드라졌냐면 그 총선 때 이제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서 사실상 총선판을 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천 뭐 인재영입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공직 자리까지 다 이제 조율하고 떨어진 사람들 어디다 배치하는 것까지 해서 총선판을 짜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그 비례대표 하는데 김건희 목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철규를 통해서 했다. 그래서 그때 지금도 저 기억나는 뉴스가 그 국민의힘이 인재영입 막 할 때 비례한다고 모 아나운서가 들어와요. 유명한.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 김건희하고 되게 친하다는 걸 예전에 이제 인증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김건희 목으로 이제 그 자기 입당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공천을 못 받아요. 결론적으로. 그때 이제 그래서 이런 뉴스가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철규는 막 방방 뜨고 한동훈이 막았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부딪히고 하는데 그 이철규 의원이 그 김건희 공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서로 이제 좀 맞지 않아서 그런 파열음 같은 게 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윤석열 뜻을 받고 어쩔 때는 아마 제 생각인데 그런 의원들은 자기 것도 좀 하면서 이제 골목도장 노릇을 세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기 뭐 좀 더하면 이철규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친윤 세력들을 뭐 대표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그 왜 윤석열 당선,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친윤 뭐 세력화 모임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민들레였다가 국민의 그 당시 이름 또 딴 걸로 바꿨는데
그거 뭐 총괄 간사했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은 결코 이게 세력화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 그 세력화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좀 기억나는 게 이분이 아까 잠깐 그 총선 이야기했지만 이 총선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때 이분이 원내대표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꽤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서 기사를 원내대표 안 나간다라는 식의 기사를 쓰니까 그거 오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다 뭐 자기 원내대표 나가지 말라는 거 자기 아내 빼놓고는 다 나가라고 한다 뭐 이런 식 이야기를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 총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춘중계에서 왜 나오냐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슬그머니 후보 등록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분이 음으로 양으로 계속 이제 춘중계 뭐 핵심으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 이제 그 지난 1월달에 윤석열 내란 혐의 수사하고 있는 그 국가수사본부 항의 방문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항의 방문해가지고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뭐 경찰 출신이니까 그때 이제 국가수사본부장한테다 대고 뭐 책임 면할 수 있겠냐 너 그리고 역사는 돌고 돈다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해라 훗날 생각이라 돼가지고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뭐 이용 기자가 이제 언론 인터뷰 얘기하는데 이분이 과거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이야기한 게 윤석열은 당장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지 않는 큰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때 인터뷰할 때는 훗날의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아니 근데 제가 아까 그 정보 경찰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또 이제 경찰과 검찰을 두루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검찰이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가장 눈엣 가시로 생각하는 게 정보 경찰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내는 제가 사석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결국은 자신들의 비위를 수집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찰 정보라는 게 저변이 넓게 이것저것 수집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역대 경찰청의 정보국장들을 많이 재판에 넘겼어요. 실제로.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정보 경찰을 얘기하면서 윤석열과의 관계성을 설명한다는 게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거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아까 김진우 기자가 그 원내대표 출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송에 나와서 아니 당내 일부 인사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요청을 해놓고서 출마를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촉구해서 내가 되게 당혹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이철규가 합니다. 이철규 의원이. 그래서 당시 사회자가 그 의원이 혹시 이게 배현진 의원이냐 이렇게 했더니 이름은 얘기 안 하겠다. 뭐 제 말과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것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당일날 이렇게 배현진이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반갑겠죠 당연히. 예, 단언컨대 자기는 한 번도 권유한 적이 없고 하면서 녹취록을 공개를 녹음을 했었나 봐요.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 싫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되고 총대를 매라 하면 이랬더니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본다. 다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철규 의원은 이제 배현진 의원이 마치 개인적으로는 권유를 하고 밖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이제 까지니까 또 이철규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뭐 소위부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이분은 베테랑 정보 형사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철규 의원의 어떤 그 권력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그렇죠. 약간 좀 삶의 태도 이런 게 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경찰에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도 이철규라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국민의힘 정당을 선택했을 때 놀란 분들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민주당하고도 상당히 교류가 많은 가까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당 선택에 대해서도 왜 거기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었다는 건데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세 판단을 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도 이번에 구명로비 의혹 연루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했는데 종국적으로 보면 처벌은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하지만은 수사 선상에 또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최혜병 특검 때 그 윤석열이 이제 경로한 당일날 이제 이철규 의원하고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이철규 의원이 그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랑 통화한 기록이 확인돼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이 김장환 목사 같은 이제 교회 인맥 통해 가지고 구명 로비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경찰 고위직 출신인 이 게다가 침륜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의원은 자기는 뭐 임성근 전 사단장 일면식도 없고 대통령하고 통화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통화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정치 특검 망신주기라고 반발을 했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혜병 특검이 이제 28일 마무리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뭐 공소장에 담지 못했으니까 이게 이제 이철규 의원 구명 로비 연루 의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이제
그냥 의혹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커졌죠.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에게 또 이제 네거티브한 그 뉴스가 전해진 게 있는데 그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언론의 도마에 올랐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 지난해 10월에 뭐 저는 이제 사실 저는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인데 이 마약 얘기 나오면 참 낯설어요. 근데 영화를 좋아하니까 또 영화에서 보던 게 여기서 벌어졌는데 보니까 지난해 10월에 뭐 서초구 한 주택가에서 이제 마약을 이렇게 던져놓고 가나 보죠. 그래서 던지기 수법으로 던져놓은 액상대마를 찾다가 이제 누가 신고를 네, 해서 덜미가 잡힌 거죠. 덜미가 잡혔는데 그때 이제 며느리도 그 이철규 이 부인,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며느리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이 사건을 바로 신고를 접수하고 이제 얘가 누구다라는 것 신원을 특정한 게 그 이듬해 1월 3일이래요. 그러니까 신고가 된 건 10월 언젠가이고 그러니까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때까지는 그렇고 이제 누군지 밝혀낸 거는 1월 3일 정도에 이제 신원을 특정했는데 특정한 다음에 그럼 바로 검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거를 안 하고 53일 지난 2월 25일에 검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원 특정한 기간도 좀 길었고 신원 특정했는데도 검거까지 잡는 것도 늦었고 특정한 시간에서 검거하는데 53일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니까 근데 경찰이 뭐 공범이 없는지 봐야 되고 보강 수사도 해야 되고 뭐 통신 수사도 같이 하고 뭐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 해서 이제 이게 말이냐 방구냐 뭐 이런 식의 해명을 얘기를 들었고 당시 또 이제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해명하냐면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그래서 다들 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송구스럽다 이 얘기는 하는데 나는 이제 잘 몰랐다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일요신문하고 인터뷰에서 한참 후에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진짜 몰랐고 날 망신 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건 배후에 한동훈 지지자인 한 딸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아니, 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예, 그래서 도망당하네요. 보니까. 네. 여하튼 그 좀 이해가 안 되죠. 일단 특정 신고 들어왔는데 밝혀내는 과정도 너무 길었고 또 밝혀냈는데도 53일 만에 검거를 하고 이 과정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이 몰랐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찰 출신이면 솔직히 고위 간부 출신이고 하면 현재 여당 의원이고 하면 경찰에 자기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무마하는데 관여했는지에 대한 사실 의혹이 있어야 될 시점인데 나는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그러니까요. 따져봐야 할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은 계속 하다 보니까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검사들이 뭐 경찰을 상대로 뭐 수사 지휘를 한다거나 최근에 보안 수사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경찰 스스로가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한다고 하면은 사실 국민들이 박수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사건을 흘러가는 대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검찰에 대한 시선도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간 기자들 사이에서 이철규 의원은 대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원조 윤핵 간의 자리를 꿰찬 친윤 실세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고 다만 이제 윤석열 내란 이후에 이제 그리고 이제 정권이 뭐 바뀌었죠. 바뀐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날개 잃은 적폐다. 날개 잃은 적폐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옛날에 잘 나갈 때를 회상하는 것 같은데 힘은 확실히 빠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덧붙이면 제가 이제 최근에 본 뉴스 중에 제일 재밌는 표현은 언더찐윤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언더찐윤. 그러니까 잘 나가고 해서 실세인데 이제 지금 김준우 기자 말대로 날개는 적폐인데 여전히 제가 보기 힘을 잃긴 했지만 당내에서 중심에서 힘을 행사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다 언더찐윤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친윤이었는데 지금 납작 엎드려서 숨어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힘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는 그 지금 그 극우 정당을 밑에서 좀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아스팔트 세력과 지금 장동혁이란 얼굴마담 그리고 언더찐윤 이런 세력들이 모여서 지금 국민의힘을 이쪽으로 저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